여기 한 여성에게 작업 중인 남자 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닉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닉의 동생인 타일러네요. 타일러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작은 체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닉과 타일러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별똥별을 보게 되고 그것은 눈앞에 추락해버립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UFO. 타일러는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닉은 찾은 사람이 임자라며 우주선을 차에 싣게 되고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하는 검은 차량들을 피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선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닉은 타일러에게 일단 우주선을 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우주선. 타일러를 태운 우주선은 신나게 하늘을 날다가 순식간에 우주까지 날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타일러의 말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우주선은 무사히 타일러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신나는 경험을 한 타일러는 우주선을 가지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학교에는 기자들과 경찰들이 잔뜩 몰려와 있었고 기자의 질문을 받던 타일러는 우주선이 추락한 현장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학교를 마친 형제가 집에 도착하자 자신을 안보국의 암스트롱 요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형제들에게 우주선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닉은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닉을 믿지 못하는 암스트롱은 형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구라면 진짜 뒤진다. 하지만 암스트롱의 말을 1도 신경 안 쓰는 철없는 형제들은 대낮부터 우주선을 타고 마을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곤 영화 초반에 나왔던 닉이 좋아하는 여성인 줄리에게 날아가 작업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줄리와 즐거운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닉. 퓨전. 하지만 곧바로 안보국 요원들과 기자들이 들이닥치고 닉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발뺌을 하지만 타일러는 솔직히 털어놓자며 차고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없잖아. 우주선은 없었고 여기서 우주선이 나왔으면 영화는 20분 만에 끝나버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요원들은 포기하고 돌아가고 사라진 우주선을 찾던 형제들은 이 우주선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우주선이라는 것과 스스로 투명하게 위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는 몸의 변화로 인해 발이 커지고 수염까지 자라버린 타일러. 그렇게 타일러의 신체는 갑자기 성인이 되어버렸고 닉은 사춘기가 온 것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에 온 타일러. 하지만 또다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화가 난 타일러는 초인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슈퍼파워! 불꽃 슛! 한 명 처리.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타일러는 온갖 생쇼를 하며 하나하나 친구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곤 타일러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케이티 역시 타일러의 달라진 모습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던 타일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초능력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온 타일러는 닉에게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주선이 자기를 초능력자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닉은 쉽게 믿지 않았고 타일러가 그 자리에서 닉의 마음을 읽어내자 야한 건 못 보겠군. 형제들은 불안한 마음에 우주선을 다른 곳에 보관하기로 하고 닉이 창고를 정리하는 사이 갑자기 우주선에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타일러는 급하게 닉을 불러 조금 전 상황을 얘기해보지만 닉은 타일러를 또 믿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갑자기 성장해버린 타일러를 보고 엄마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드디어 사춘기가 왔다며 오히려 좋아하는군요. 그날 밤 형제들을 지켜보는 괴물의 그림자. 다음날 이거 자네 핸드폰인가? 학교로 찾아온 암스트롱 요원은 우주선 추락 현장에서 주워왔다며 타일러의 휴대폰을 돌려주게 되고 학교를 마친 형제들은 우주선에 최첨단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곤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줄리의 위치를 확인한 닉은 급히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던 타일러는 소품을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괴물. 그것을 본 타일러는 급히 도망을 쳐보지만 괴물은 이미 뒤쫓아온 상태였고 그 순간 날아오는 우주선에 매달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줄리에게 작업 중이던 닉.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타일러가 방해를 하게 되고 아이 나 새끼 진짜. 위기를 겪은 타일러는 닉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닉은 줄리에게 신경 쓰느라 타일러는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가 신경 쓰였던 닉은 결국 타일러를 뒤쫓습니다. 형의 도움을 받지 못한 타일러는 결국 안보국의 암스트롱 요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타일러를 찾아온 암스트롱은 여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타일러에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우주의 방사선을 받으면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자신들은 그것을 스카이 러너스라고 부른다는 말도 해줍니다. 친절하군요. 스카이 러너스요. 그리고 스카이 러너스는 외계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하며 비행선에 탑재된 최첨단 총을 꺼내 우주선을 고장내버리는 암스트롱. 그렇게 타일러를 겁주던 암스트롱은 괴물로 변신하게 되고 이제 뒤늦게 도착한 닉이 타일러를 찾아보지만 타일러는 보이지 않았고 닉은 우주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우주선을 고치기로 마음먹은 닉은 설명서를 찾아낸 뒤 초강력 테이프로 우주선을 수리합니다. 그리곤 우주선을 타고 타일러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지구의 어딘가 거대한 동굴에 도착한 닉. 닉은 일단 무기들을 챙긴 후 만능 망원경으로 타일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타일러를 구하러 가다가 이상한 장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엔 괴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감금당한 타일러는 탈출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어이없게 기절. 그것을 본 괴물이 안으로 들어오자 괴물에게 기습을 날린 후
셔터를 내려 괴물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괴물이 타일러를 공격하게 되고, 그 순간 닉이 나타나 괴물의 등에 올라타 짱돌로 등짝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닉은 이곳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타일러는 닉에게 외계인들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형제는 환경 파괴 시설을 부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우주선에 탑재돼 있던 초강력 하이퍼 수류탄을 던져 괴물들과 시설을 한 방에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동굴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둘은 무사히 우주선을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남은 괴물, 아니 외계인이 끈질기게 추격해오는군요. 쫓기던 형제는 긴장 따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의 우주선은 매우 강했기 때문이죠.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손쉽게 외계인을 제압해버립니다. 얼마 뒤 우주선을 완벽히 수리한 형제들은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그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암스트롱 요원들. 마치 맨인 블랙 마냥 형제에게 다가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당시 디즈니에서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하이틴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스카이 러너스, 한나 몬타나 등 디즈니의 하이틴 영화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죠. 마치 영화보다는 사춘기 드라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본 영화로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며 한 번쯤 동심을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상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영화 스카이 러너스였습니다.